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만년필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화면 좀 지우고요. 조금, 예, 바쁜 일이 있어서 어제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잠깐 여러분과 함께 10시 반까지, 10시 반까지 1시간 정도 하다가 오늘 호남방송, 뭐 제가 녹화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또 야외에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옛날 때보다는 그래도 소리가 잘 들리시죠?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네. 소리를 증폭을 시키고, 예, 좀 바꿨습니다. 설정을 좀 해보니까 이제, 네. 마이크를 바꾸고 좀 설정을 좀 다시 해보니까 소리가 좀 더 깨끗하게,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더 키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원래 방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방이 좀 지저분해졌어요. 지금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하느라고. 그래서 거실로 나와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엄태웅이 또 왜 또 엄태웅 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그렇습니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또 박근영 대통령 동생이죠. 대통령 동생이 사고를 쳤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지금 엄태웅 사건이 또 뉴스 매체를 덮고 있습니다. 살짝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어온 소식에 하면 이제 전국 5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드 반대 집회가 열린다 하고요. 제가 사는 해남에서도 그것이 열린다고 하니까 8월 26일 내일이죠. 내일 6시쯤에 열린다고 하니까 저는 또 가서 여러분과 취재를 하면서 여러분 취재가 안 되겠네요. 내일 취재가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헌법 강독이 같이 있죠. 금요일날 헌법 강독이 있어서 취재는 못하고 저는 또 헌법 강독 취재를 가야 되구나. 시간이 또 애매하게 되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해 해남에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일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가져봅니다. 팟빵으로 해서 볼까요? 가면 좋은데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이 몸이 12개가 아닌 이상. 네. 배우 엄태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이게 엄태웅 이야기가 그제 떴고 어제하고 그제 떴는데 여기는 안 나왔네. 유튜브로 가야지. 박근영과 유튜브의 영상 중에 오마이뉴스가 있네요. 단식 돌입 세월호 유가족 새누리당 핑계 대지 마라. 근데 안 봤으면 모를까 또 봤기 때문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오마이뉴스에서 저희가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 및 활동 기한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TF 구성을 하고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적극적으로 국회는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 개정은 특검 의결은 2016년 9월 말 이전에 기필코 실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단식을 하게 될지 묻지 마십시오. 저희가 언제까지 진상규명 외치고 다니실 건지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아빠라면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마음을 아실 겁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단식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반수가 돼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과반수를 만들어 줬더니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180석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0석을 만들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야당이 우리한테 소위 부탁을 했거든요. 유가족 여러분들이 나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가족 여러분들이 여당을 만나서 설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그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국회의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여론을 만들어 오십시오. 정치인은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당신을 그 국회의장 자리에 앉혀준 겁니다. 국회가 의결하고 만들고 진행해야만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희망의 싹을 자르는데 앞장서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과 같은 비중의 공범이 되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 그 희망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 호소를 하기 위해서 무기한 단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야3당 중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임명안 의결, 특조위 선체조사 보장 등을 국회에서 관철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떠한 의지와 진전성을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반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여당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법 개정안과 특검안을 9월 내에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인지 당장 밝혀야 한다. 이에 4.16 가족협의회는 국회를 규탄하고 야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전면적인 단식을 선언한다. 국회는 특검을 의결하라.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 보장하라.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하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정말 개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정계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을까요? 네, YTN 특히 세월호 특조위는 기간 연장이 아니라 기간 보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YTN 뉴스에서 배우 엄태웅 성폭행 혐의 고소당해 소수사 강력 부인과 관련된 뉴스가 실렸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분짜리 너무 길어서 연합뉴스TV로 볼게요. 연합뉴스TV로. 영화배우 엄태웅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엄 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분당서로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A씨가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지 여부도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경찰 엄태웅 아닐 수도.
뉴스 채널 A에서 나온 거네요. 세상은 각박해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지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사랑의 대명사처럼 됐던 엄태웅 씨가 어제 나온 소식 때문에 좀 난처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좀 뭔가 아리송한 장면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동영 차장,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뭐 몇 가지 의문점들이 뭐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경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고소 대상자가 엄태웅이 아닐 수도 있다. 즉, 이 고소를 한 여성이 나를 네. 성폭행한 사람이 엄태웅이다라고 지적을 해서 고소를 했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 엄태웅 씨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어제 이제 언론 보도에서 경찰 네. 관계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엄태웅 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고소인이 착각할 수도 있죠.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소인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관계자가 저렇게 얘기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좀 이상하죠.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원론적인 저는 언급이라고 보이는 게 이 네. 엄태웅 씨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이진욱 씨 사건이나 네. 저기 박유천 씨 사건과는 조금 더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네. 앞서서 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한 것은 뭐 DNA 검사 떠나서 그 박유천 씨나 이준식 씨도 모두 인정한 사실이거든요. 네. 강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수사기로 입증하면 됐는데 이 엄태웅 씨 사건은 그 앞서 두 단계 더 거쳐야 됩니다. 첫째, 엄태웅 씨가 거기에 간 게 맞느냐가 하나. 네. 그리고 갔는데 성관계를 했느냐. 했다면 강제로 했느냐. 이 3단계 입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더 어려운 수사가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6개월이나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가장 먼저 앞단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엄태웅 씨가 거기에 갔느냐 안 갔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고소인 그 피해 여성이 엄태웅 씨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은 엄태웅 씨를 착각할 수도 있죠라는 6개월이나 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왜 게 또 하나 하필 있습니다. 지금 이때 그 엄태웅 사건이 터졌는지 6달이 지난 다음에 저는 과거도 나 박유천 성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당했다라고 시기와도 보셨단 말이죠. 묘한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연관성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에 그러니까 다시 일반인들까지도 말하면 되게 큰 정부의 의문을 어떤 갖게 이슈를 되는 덮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슈 덮기용 뉴스가 성폭행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일반 것이죠. 경찰서에 그럼 가든지 뭐 물증이 뭐 천년만년 남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왜냐하면 엄태웅 사건 뉴스가 뜨기 전에 이제 전후로에서 박근영 사건이 터졌거든요. 네, 이런 의문점을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단 박근영 네. 너무 길게 돼 있어서 좀 짧은 거. 네, 연합뉴스 역시 연합뉴스 TV로 YTN 뉴스가 있네요. YTN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YTN 뉴스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가 지인과 함께 1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하기에 앞서서 지난달에 박근영 씨를 먼저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첫 결과물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였습니다. 유경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박근영 씨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일남 이녀 가운데 둘째. 검찰은 지난달 21일 특별감찰관이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박근영 씨와 박 씨의 지인을 함께 고발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대검찰청은 박근영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형사 8부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한웅재 형사 8부장이 주임검사로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피해자는 박 씨가 1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영 씨는 과거에도 유경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박근영 씨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하고 이보다 더 혐의가 명백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시고 계셨나요? 너무 이제 이게 자, 고발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박근영 터지자. 박근영 터지자. 터지자 온라인 도배 음모론 솔솔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영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시점에 연예인 관련 기사가 포털 등에 도배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또 음모론이 부상하고 있다. 23일 오전 박근영 씨가 이석수 감찰관에 의해 고발당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엄태웅 성폭행 혐의 피소 기사가 터졌다. 엄태웅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마사지업소 종업원 A씨는 올 1월 엄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엄태웅 피소 기사가 7개월여가 지난 지금에야 보도됐다는 점에 주목, 박근영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엄태웅 씨가 해당 사건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남자 연예인이 그 사람인지도 확인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라며 엄태웅 씨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착각할 수 있죠 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배우 엄태웅 씨의 성폭행 혐의 피소 기사가 온라인에 뒤덮더니 24일에는 배우 신하균 씨와 김고은 씨의 열애설이 온라인 포털 실시간 이슈 상위권을 차지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 배우 열애설이 터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막 뭐 지금은 틀리다 해서 했을 때 그 시기도 근데 홍상수 감독도 영화계에서는 이미 1년 전에 알려졌던 사실인데 갑자기 터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연예계 뉴스가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이슈를 가리기 위해 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티즌들의 의심이 저는 조금은 근거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발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음모론으로 나오고 있다는데 사실 음모론이 난무한 사회치고 건강한 사회는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내부 동원령이라고 하는데 정치, 경제적으로 깨끗하지 못할 때, 공정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거든요. 과거 뭐 이런 거죠. UFO 지구 침략을 했을 때 미국 국방부의 무기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련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연예계 뉴스가 연예계 뉴스로서의 팩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어떤 이슈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와 맞물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정치권의 이슈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의 어떤 사건,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던 사건 이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드라든가 세월호라든가 뭐 이런 정치적인 현안들 지금 전혀 해결되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뉴스를 전해드리면 김천에서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김천뿐만 아니라 이제 구미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월 26일 전국 단위 50여 지역에서 사드밤에 성주도 안 되고 대한민국도 안 된다. 여기 이제 주체는 성주 투쟁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사드반대 운동 투쟁위에서 연계를 해서 전국적으로 촛불이 번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제 김천 한번 쳐보겠습니다. 김천 사드 반대 1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천 사드. 예, 김천 사드. 네, 2차로 2번. 2차로 또 의원이 또 이상한 소리를 했었죠. 아주 그냥 2분 된통 당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네, 성주군이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국방부에 1만이랍니다. 1만. 한 이후 유력한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롯데골프장 인근 지역인 김천의 JTBC 민심이 뉴스고요. 지금 불 끓고 있습니다. 반대 소리 안 투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꾸려졌고요. 어제는 6천 명 가량의 김천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성산포대 대신 김천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는 안이 검토되자 김천 주민 6천여 명은 어제 사드 반대 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좀 바람이 좀 부네요. 시원합니다. 투쟁위 공동위원장 5명은 항의 표시로 삭발을 강행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 반발도 거셌습니다. 제3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에서 거주 지역까지 직선거리로 1.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는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인체와 농작물의 피해가 많다 하니 절대 우리 김천에서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동위원장 5명은 오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이철우 의원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 이철우 의원의 이야기와 오늘날 이제 사드가 이제 김천 그 신도시 지역을 향해 갔을 때 이철우 의원의 반응 한번 동영상이 있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거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성주 국민들에게 혼나고 도망간 새누리당 이철우가 나오고요. 그다음 오마이뉴스에서 사드 반대 집회에서 고개 숙인 이철우 제3후보지 주민이 오케이 할 때 발표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응원하고 해주고 있거든요. 성주도 응원하고. 이거 옛날 말씀 먼저 한마디 최근도 같이 한번 하시고. 예. 앉으시고. 오늘까지 일부러 올렸었구나. 내일도 볼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도 옆에 있으면 고심이 많습니다. 이게 뭐 날벼락이 떨어진 택인데 그런데 그거는 성주는 아무 태무심하게 있다가 이렇게 당하니까 굉장히 힘들 거로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이한영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남의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대통령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민간진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때는 어느 지역이 나오기 전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정말 괜찮다. 가암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괜찮다 하면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나. 특히 경북 지역은 나라를 제일 열심히 지킨 지역인데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배치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랬는데 무엇이 쫓기듯이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 뭐 처음에는 외관이 한다 하다가 난리가 났더니 그것도 갑자기 성주한다 해가 그 중에 외관을 하나 성주를 하나 이한영 의원이 해당대가 본인은 죽을 오늘도 질문했지만 국방부 장관한테 계속 우리 지역이 만남 하긴 하고 본인 딴에는 예를 뭐 죽도록 썼지만 결과가 이래 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뒤에 오신 대표들이 또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원망해가 될 일은 아니고. 의원님은 그 사드 배치를 찬성하십니까? 성주든 어디든 대한민국에 설치하는 걸 찬성하세요. 성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말인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이게 지역 그 이기주의로 보이고 우리 지역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도 이제 국회 정보위원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주민은 우리 성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들지 말아요. 우리 지역 이기주의 박근혜를 선택해, 박근혜를. 알겠습니다. 우리를 먹고 가시면 안 돼요. 양반들이 뭐 생각하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박근혜를 선택하라니까. 그렇죠. 언론에서요 자꾸 성주를 고르시입니다. 언론에서요. 원래 뭐 됐어요 우리는. 우리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론한테 관심을 했잖아요. 오늘 완전히 고립이었어요. 오늘 성산 아니면 됐냐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라도 자기 집에 오는 거를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구미원 잠깐요. 아니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자, 우리 어쨌거나 이철 의원님 여러분 힘들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이철 의원님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주시죠. 국회의원님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세상에 부끄럽습니다. 성주거리 부끄럽고 칠곡거리 부끄럽습니다. 한국적으로 어떻게 그 시골 사는 데를 그렇게 냅니까? 설치 하나 죽는 거는 매한가지라 저쪽에서 쏘면요. 오늘 뭐 미사일 3발 쐈다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걸 한국 서울 쪽으로 쏴가지고 성주 쪽으로 쐈다 하면 다 죽는다 하는데 뭐 누가 캐도 국회가 캐는데 이 동상은 처음 보는 건데. 끝난다니까 사생결단 니 한쪽만 내주는다니까 나는 정말이에요. 목숨 꺼내고 막을 테니까 대한민국에 사드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성과가 있다면은 성산포대가 확정적인 거 아닌 것 같다는 걸 끌어냈어요. 그렇죠? 예. 성산포대가 확정적인 게 아니다. 이걸 이끌어낸 겁니다. 근데 의원님, 위험하다면 성산포대에 있는 읍주민만 위험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다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이 존중되고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좀 많이 있는 곳에 대로 옮기는 게 그걸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설치 지역에서 3.6km 그죠? 이거는 미국 교본에 따라서도 3.6km에 우리가 민가가 없으면 돼요. 그런 지역도 전국에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말은. 안 그래요? 그러면 예. 젊음이 높아서 잠깐 자 이쪽으로 좀 약간 이쪽으로 됐어 대구만 더 앞에 반대는 구청에 간 사드 배치 절대 반대. 절대 반대. 국민의 동의 없이 사드 배치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게 있었고 이게 이제 24일 오후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오마이TV에서 나왔던 팟짱 뉴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국방 정책이 흔들리는 나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지키고 우리 김천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와 관련 오래전부터 주민 설득이 되고 충분한 이해가 가고 난 다음에 배치 지역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어제도 국방부 장관에게 제3후보지 반드시 주민들이 오케이 할 때 그때 발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민치권님 시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앞장서서 나라 지키고 여러분이 뽑아준 김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가야 합니다. 절대 저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도록 하고 또 우리 김천이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천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국방정책을 흔들리게 하는 국방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평화롭게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난폭적인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죠. 이야기했잖아, 그게. 시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 설득하시? 이야기 끝났는데 사드 유치 결성한다. 사드 유치 결성한다. 목숨 걸고 반대한다. 사드 배치 주민 합의 필요 없다라는 말을 8월 23일 했죠. 근데 하루 만에 비밀리아 대 주민 합의 필요. 계속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비밀인데 합의가 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힘과 권력으로 이런 왜 막는 거야? 왜 막아? 아니 왜 막아? 저 사람이 무슨 김치국회의원이 아니야 저거. 이게 자, 빨리 좀 들어주세요. 행사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화가 날만 하죠. 오늘 했던 말이 다르고 내일 했던 말이 다른데 오늘 했던 말이 다르고 내일 했던 말이 다른데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죠. 네, 지금 시간이 제가 원래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그 알려줬던 공지사항과 마찬가지로 잠시 장소를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모바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동할 동안 잠깐 방송 종료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거기 가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